자, 오늘은 아무것도 몰라요 브이로그 편입니다. 먼저 기본 세팅. 4K니 FHD니 들어봤죠? 보통 이 정도로는 아닙니다. 아마 FHD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화질에 신경을 쓰고 싶다면 4K, 그냥 적당한 거는 FHD. 720니트로는 비추한 편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비트레이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50Mbps면 분당 한 4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고요. 당연히 높을수록 화질은 물론 후보종 같은 것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수는 보통 30, 60, 120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은 30프레임이요. 1초에 30장의 사진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어떨까요? 2배 슬로우를 걸어도 초당 30프레임으로 끊김없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특별한 연출을 생각해둔 게 아니라면 그냥 기본가 30프레임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찍을 때를 볼까요? 먼저 영상 떨림 진짜 중요해요. 전자식과 광학식으로 나뉘는데요. 그치만 요즘 스마트폰이나 액션캠들은 다 기본값으로 작동되게 돼 있어서 좋습니다. 오히려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좀 취약한 편이고요. 이럴 때는 짐벌이라는 장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부드러운 영상을 찍고 싶을 땐 마찬가지로 짐벌을 쓰거나 아니면은 슈퍼스텔이나 액션 모드를 키면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어두운 곳에서는 화질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빙도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그냥 시선 가는 대로 지그재그로 막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움직임을 정했으면은 그 컷이 끝날 때까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찍거나 다가가면서 찍거나 멀어지면서 찍거나 아니면 주위를 돌 수도 있을 거고요.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거리 유지를 하면서 피사체가 고정되게 찍거나 이거는 옆모습도 가능할 거고요. 뒷모습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멀어지면서 찍거나 원을 그리면서 찍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 펜축이 움직였습니다. 펜축이 뭐냐? 회전축 3개 중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게 펜축, 상하로 움직이는 게 틸트축,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회전하는 게 롤축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의 축이 움직일 때는 나머지 두 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짐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트 잠금 같은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기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을지도 중요합니다. 메인컷이 알아서 잘 찍으셨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롤도 중간중간에 많이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비롤이 뭐냐? 보조 영상이에요. 주로 장면이 전환될 때나 시간이 바뀔 때 중간 화면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행 브이로그에서 저녁을 먹고 카메라를 끕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식 먹을 때 또 켜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떻게 되냐? 저녁을 먹자마자 그 다음 장면이 아침 먹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밤하늘이라든지 숙소 외관이라든지 자고 있는 모습, 불 끄는 모습 이런 거를 찍어뒀다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찍었다면 편집을 해봅시다.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유료 프로그램도 많지만 가장 바이블인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화면입니다. 여기는 영상 소스를 담는 프로젝트 창, 여기는 타임라인 창, 그리고 여기에는 프리뷰 창이에요. 먼저 영상 소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름 순위나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대로 타임라인에 다시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러면은 쫙 순서대로 깔리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컷 편집을 해야겠죠. 여러가지 툴이 있지만 일단 컷 편집에서는 가장 기본 마우스인 셀렉트 툴 그리고 레이저 툴만 알면 됩니다. 이 컷 편집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면 좋아요. 컷은 C고요. 일반 셀렉트는 V입니다. 자르고 남은 거 지운 거는 델리트 버튼. 그래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은 빈칸 클릭하고 델리트 버튼 누르면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시퀀스에서 클로즈 캡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막을 올리고 싶다면은 텍스트를 찍어서 화면에 클릭하면은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다 글자 쓰고 이펙트에서 글자 사이즈랑 폰트 정하고 그리고 타임라인의 길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를 프로젝트 창에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얹으면은 끝입니다. 최신 버전이라면은 여기 리믹스 툴이라고 AI로 노래를 분석을 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요긴하게 쓸 겁니다. 특히 가사가 없는 노래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에 박자 맞추는 법도 알아볼까요? 자동으로 박자를 쪼개주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직접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재생하고요. 리듬을 타면서 단축키 M을 둠칫거리면서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누를 때마다 마크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아마 기본값으로 자석이 켜져 있을 거예요. 자석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영상 클립 길이를 조정을 하면은 딱딱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끝! 자, 어떤가요? 컷 편집하고 노래 깔고 자막 넣는 것까지는 진짜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다예요. 멋진 트랜지션 같은 거 물론 하면 좋겠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도 하죠. 결국 편집 기교보다 그냥 스토리라인 딱딱 맞게 떨어지게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더 자세한 거는 구독으로 알아보자.